어머니, 김장하는 건 정말 미개한 짓이에요. 이런 건 어머니나 하세요. 휴. 오늘은 조금 창피하지만 어머니에게 김치를 집어던진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장 담그는 게 쉬우면 당신이 직접 해봐. 저는 5시간 동안 담근 김장독을 들어 올려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얀 싱크대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쳤어? 그게 얼마짜린데?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7세 최은혜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며느리로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시댁 식당을 위해 김장을 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져도 묵묵히 일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가족의 무시와 당연한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저를 화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깟 김장. 남편의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세 글자만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깟 김장. 32년이 한순간에 그깟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싱크대 옆 김장독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까지 담갔던 김장이었어요. 배추 25포기. 손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몇 번이나 멈췄지만 끝까지 완성했던 그 김장. 김장독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어요. 32년의 무게만큼.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장독을 들어 올린 채 싱크대 앞으로 걸었어요. 한 발, 두 발. 당장 그거 내려놓으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김장독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철퍼덕. 빨간 양념이 하얀 싱크대로 쏟아졌습니다. 배추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고춧가루와 젓갈이 섞인 붉은 액체가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 타일벽에 붉은 얼룩을 남겼어요. 미쳤어? 아까운 김장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빈 김장독을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왼손, 오른손. 젖은 장갑을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32년 담근 이게 그깟 김장이에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두르던 그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놓았어요. 당신이 쉽다고 했으니 당신이 해봐.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당장 들어와.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차가운 11월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 상쾌했어요. 안녕하세요. 57세 최은혜입니다. 지금 막 32년을 살았던 집을 나왔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요. 그냥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저는 며느리로 살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라기보다 김장 담당자로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시댁 식당을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장을 담갔습니다. 손을 보세요. 갈라진 틈, 굳은 살, 손톱 밑에 낀 고춧가루.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에요. 허리는 파스를 붙여도 펴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요. 32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아파도 피곤해도 눈물이 나도 김장을 담갔어요. 왜냐고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김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 손맛이 그 식당을 30년 넘게 지켜왔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요.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투명함을 깼어요. 김장독을 쏟아버리는 순간 말이죠. 왜 그랬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32년 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25살 최은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슈퍼에서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 이정훈을 만났어요. 소개팅이었습니다. 정훈은 식당을 하는 집안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30년 된 칼국수 집을 운영한다고요.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친구 미란이 물었어요. 시댁 식당 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 일 잘해. 인정받으면 되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들어간 날이 기억나요. 11월 초 김장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순 씨가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은혜야, 이 집은 김장으로 먹고 산다. 식당 손님들이 우리 김치 때문에 오거든.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 네, 어머니. 열심히 배울게요. 시어머니는 배추 고르는 법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소금물 농도, 절이는 시간, 양념 비율. 하나하나 메모하며 배웠어요. 첫 김장은 시어머니와 함께 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후 3시까지 배추 50포기를 담갔어요. 손이 얼얼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뿌듯했습니다. 손맛이 괜찮네. 내년부터는 내가 주로 담가. 시어머니의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어요.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라는 걸. 결혼 첫해 김장날은 설렜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저를 깨웠어요. 은혜야, 일어나. 김장해야지. 네, 어머니. 부스스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오늘 50포기 담가야 해. 식당 일주일치야. 50포기요? 많지? 그래도 해야지. 손님들이 기다리니까.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물이 차죠? 익숙해질 거야. 배추를 씻고 소금을 뿌리고 물을 부어 절였습니다. 3시간 동안 절인 배추를 다시 씻어 물기를 뺐어요. 이제 양념 만들 거야. 잘 봐. 시어머니가 커다란 대야에 고춧가루를 부었습니다. 젓갈, 마늘, 생강, 설탕, 액젓을 차례로 넣었어요. 비율이 중요해. 고춧가루 10, 젓갈 3, 마늘 2. 이 비율 꼭 기억해. 네, 어머니. 저는 노트에 적으며 외웠습니다. 고춧가루 10, 젓갈 3, 마늘 2. 양념을 다 섞자 빨간색이 선명하게 빛났어요. 이제 버무려.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어야 해.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싱거워. 딱 적당하게. 적당하게가 얼마예요? 해보면 알아.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1포기, 2포기, 3포기. 손에 양념이 묻어 빨갛게 물들었어요. 10번째 배추를 버무릴 때쯤 손가락 끝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고춧가루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아파? 네, 좀요. 익숙해져. 김장하면 다 그래.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쯤 50포기를 다 담갔어요.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아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수고했어. 첫 김장치고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칭찬에 피곤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 재밌었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손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가락 끝은 갈라져서 피가 살짝 배어 나왔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였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해도 손톱 및 고춧가루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빨갛게 물든 손, 반창고가 붙은 손가락. 이게 며느리의 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손이 32년 동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김장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도, 쉼포기를 혼자 담그는 것도요.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내가 혼자 해. 네, 어머니. 2년 차부터 김장은 완전히 제 몫이 됐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준서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 낳았다고 김장 안 할 순 없잖아. 손님들이 기다려. 출산 2주 만에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추를 들어 올리니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손의 상처는 이제 아물지 않게 됐어요. 갈라진 틈이 깊어져서 반창고를 붙여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볼까? 괜찮아. 김장하면 다 이래.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배추를 들어 올리다 보니 허리가 구부정해졌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준서는 대학생이 됐어요.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 하지만 주말에도 오지 않았어요. 과제가 있다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요. 전화를 걸면 항상 바빴습니다. 엄마, 지금 수업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지고 눈빛이 피곤해진 사람. 이게 나인가? 57세 최은혜. 며느리. 김장 담당자. 제 정체성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3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야지.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허리를 만져봤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방으로 가는 복도가 10km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 불을 켰어요. 싱크대 옆에 배추 30포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담가야 해. 손에 고무 장갑을 꼈어요. 구멍 난 장갑이었지만 새로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작게 신음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니까요. 32년. 그렇게 저는 투명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3시 50분. 몸이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알람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냈어요. 11월 초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발끝으로 걸어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길이 보였어요.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지만 매일 아침 이 길을 걷는 게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어제 배추 40포기를 담가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아팠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파스를 꺼냈어요. 허리에 이미 어제 붙인 파스가 있었지만 그 위에 새 파스를 덧붙였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피부에 스며들었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자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켜졌어요. 싱크대 옆에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30포기. 시어머니가 어제 주문한 거였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손님 많을 거야. 넉넉하게 담가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배추 사이로 흙이 묻어 있었고 겉잎은 시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골라내야 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꺼내 손에 꼈어요. 왼쪽 장갑 검지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어제 새 장갑을 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물을 받아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이 얼얼했어요. 구멍난 장갑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어요. 배추 겉잎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시든 잎, 벌레 먹은 잎, 흙 묻은 잎. 정성스럽게 골라내야 김치 맛이 좋았어요. 첫 번째 배추를 다 씻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30포기면 150분. 2시간 반. 한숨이 나왔지만 삼켰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10번째 배추를 씻을 때쯤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너무 차가운 물에 오래 담가서 얼어버린 거죠. 손을 꺼내 비벼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추를 다 씻어야 절일 수 있었으니까요. 6시쯤 배추를 다 씻었어요.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큰 대야에 물을 붓고 굵은 소금을 부었어요. 소금 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며 코끝을 찔렀습니다. 손으로 저어 소금을 녹였어요. 차가운 소금물에 손을 담그니 갈라진 피부 틈으로 스며들어 따끔거렸습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하나씩 담갔어요. 배추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고 손으로 눌러 물이 잘 배도록 했습니다. 1포기, 2포기, 3포기. 10번째 배추를 절일 때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계속 구부리고 있어서 허리가 굳어버린 거죠. 허리를 두드리며 천천히 몸을 펼쳤습니다. 척추가 뚝뚝 소리를 냈어요. 쉬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5분만이라도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7시였어요. 3시간 뒤면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배추를 절였습니다. 30포기를 다 절이고 나니 8시가 넘었어요. 이제 3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양념을 만들어야 했어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설탕, 액젓. 큰 대야에 차례로 넣고 섞었습니다. 양념을 만드는 동안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은혜야, 김장 담그고 있어? 네, 어머니. 오늘 손님 많을 거야. 김치 넉넉하게 담가놔. 네.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양념을 섞었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손에 묻었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따끔거렸어요. 이 고통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테이블 8개가 순식간에 찼습니다. 저기요, 김치 좀 더 주세요. 젊은 여자 손님이 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사하게 웃으며 김치 접시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우리 집 김치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랑 완전 달라요. 여기 김치 먹으려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환해졌어요. 저는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국자를 들어 올리자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새벽부터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느라 손목에 무리가 간 거였습니다. 이모, 여기 칼국수 2개요. 남편이 주문을 외치며 주문지를 주방창으로 밀어 넣었어요. 재빨리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자 하얀 김이 얼굴로 확 올라왔어요.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벗어 앞치마로 닦고 다시 썼어요.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여기 김치가 진짜 예술이야. 이 맛 어떻게 내는 거지? 사장님,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데. 비법이 있다던데. 저는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장님 어머니.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가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양념 비율도 배추 절이는 시간도 모릅니다. 정작 손을 담그는 건 저였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시쯤 손님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였어요. 저는 주방 구석에 잠깐 앉아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손으로 눌러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홀에서 시어머니와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진짜 오래 하셨죠? 네, 40년 넘었어요. 남편과 둘이서 시작했는데 이제 아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김치가 정말 일품이에요. 비법이 뭐예요? 그건 비밀이에요. 대신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성? 저는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누구의 정성일까요? 주방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에 화장한 얼굴. 손은 깨끗했어요.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빨갛게 물든 손, 갈라진 피부, 손톱 밑에 낀 고춧가루. 우리는 같은 가게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김장을 하는 중에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엄마.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서야, 자고 있었어? 엄마가 너무 일찍 전화했나? 아니요, 출근 준비 중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주말에 집에 내려올 수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서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또 김장 담그고 계시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빨간 양념이 묻어 있었어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해.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통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 표시가 뜨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준서도 바쁘다는 건 알아요. 대기업에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를 섞으며 생각했어요. 아들한테도 저는 투명 인간이구나. 준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내일 도시락 싸줄 수 있어? 응, 물론이지. 뭐 먹고 싶어? 김치볶음밥이요. 알았어. 새벽에 일어나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도시락을 쌌어요. 준서가 좋아하는 햄도 넣고 계란도 부쳐서 올렸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물었어요. 도시락 맛있었어? 네, 맛있었어요. 그 짧은 대답이 그렇게 기뻤는데요. 이제 준서는 서울에 살고 명절에만 집에 내려옵니다.
내려와도 하루 만에 올라가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묻고 싶었어요. 엄마는 보고 싶지 않니? 그 질문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식당 일을 마치고 잠깐 시간이 났어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친구 만나요. 오래 있지 마. 저녁 장사해야지. 네.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인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은 1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사는 친구였어요. 은혜야. 미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미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많이 힘들어 보여. 미란이 따뜻한 커피를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괜찮아. 거짓말. 손 좀 봐봐. 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빨갛게 부은 손, 갈라진 피부.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김장하느라. 또 김장? 은혜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족인데 어쩔 수 없잖아. 가족이라고 다 참고 살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뭐해? 왜 너만 김장해? 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핑계야. 그냥 편한 거지.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는 거야. 미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은혜야. 미란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도 인정받을 권리 있어. 32년 동안 김장 담갔으면 전문가야. 근데 누가 너 인정해줘? 시어머니? 남편? 아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안 해주잖아. 방송 나가서도 시어머니가 담근다고 하고, 손님들도 시어머니 손맛이라고 하고, 나도 알아. 눈물이 차올랐어요. 알면서 왜 참아? 떠날 용기가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기는 필요 없어. 그냥 선택하면 돼. 너도 너 인생 살 권리 있어. 미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해. 언제든 나한테 와.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어. 고마워, 미란아.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너도 너 인생 살 권리 있어. 정말 그럴까요? 저녁 8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허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방으로 들어가 파스를 꺼냈습니다. 허리에 이미 3장이 붙어 있었지만 한 장을 더 붙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57세,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진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병원 좀 가도 될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김장 끝나고 가. 지금 바쁠 때야. 그래도 이러다가 큰일 나면. 큰일은 무슨, 다들 그렇게 일하며 살아. 나도 젊을 때 허리 아팠어. 하지만 어머니는 김장 안 하신 지 20년 넘었잖아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허리를 만져봤습니다. 딱딱하게 뭉쳐 있었어요. 손으로 눌러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서야, 엄마 요즘 좀 힘들어. 전화 한번 할 수 있을까?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1분, 2분, 3분.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저는 무엇일까요? 며느리? 김장 담당자? 아니면 그냥 투명 인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도록 뒀어요. 밤 11시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 응.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가 떠올랐어요. 25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던 저.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32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손은 상처투성이가 됐고 허리는 펴지지 않게 됐고 얼굴은 늙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제 이름 대신 며느리로만 불렸을까요? 언제부터 제 손맛이 아니라 시어머니 손맛이 됐을까요? 생각해보니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다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준서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바쁘면 됐어.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달. 중얼거렸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야. 그때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10시쯤 식당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든 남자 둘과 마이크를 든 여자 한 명. 안녕하세요. 지역 방송국 맛있는 우리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앞치마를 고쳐 입으며 달려나갔어요. 어머, 오늘이었어요? 깜빡했네요. 저는 주방에서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송 촬영을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할게요. 시어머니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도 서둘러 셔츠를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방에 있었어요. 어차피 카메라에 찍힐 일도 없을 테니까요. 카메라맨들이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조명이 켜지자 식당 안이 환해졌어요. 리포터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맛있는 우리 동네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년 전통 칼국수 맛집에 왔는데요. 이 집의 비결은 바로 김치에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을 고치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볼터치가 선명했고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어요. 사장님, 이 집 김치의 비결이 뭔가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시어머니 쪽으로 내밀었어요. 저희 집은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있어요. 특별한 양념 배합이 있거든요. 저는 주방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비법? 그런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기본적인 것 뿐이었습니다. 소금 농도, 절이는 시간, 양념 비율. 그것도 대충 알려준 거였어요.
지금의 맛은 제가 20년 넘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 비법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비밀이에요. 대신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카메라가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를 섞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아드님이시죠? 네, 저희 아들이에요.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가족이 함께 운영하시니 더욱 정이 가는 맛집이네요. 그럼 김치 맛을 한번 볼까요? 리포터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환해졌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이 30년 전통의 맛인가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시는 김치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접 담그시는 김치. 시어머니는 김치통도 제대로 열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한 포기 한 포기 버무린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촬영은 30분 정도 이어졌어요. 리포터가 칼국수를 먹으며 감탄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번갈아 가며 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카메라는 단 한 번도 주방 쪽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희 가게는 정성으로 만듭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어요. 남편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스태프들을 배웅했습니다. 방송팀이 나간 뒤에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가게 방송 나오면 손님 엄청 늘어나겠는데. 남편도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돌아와 양념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손에 묻었어요. 그 가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고춧가루 한 숟가락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모를 겁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저녁 6시 반. 방송이 나가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 일찍 식당 문을 닫고 거실에 과일과 과자를 차려놨어요. 오늘 우리 가게 나오는데 다들 모여서 봐야지. 남편도 평소보다 일찍 손님들을 정리했습니다. 6시 20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 빨리 와. 곧 시작해. 남편이 주방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앉았고 저는 소파 끝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리포터가 화면에 등장했어요. 맛있는 우리 동네. 오늘은 30년 전통 칼국수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가 식당 외관을 비쳤습니다.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화면이 바뀌며 시어머니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이 집의 비결은 바로 사장님,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떴어요. 3대째 이어온 비법. 제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김치의 비결이 뭔가요? 시어머니가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집만의 특별한 양념 배합이 있어요. 3대째 내려오는 거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비법. 그런 건 없었어요. 화면이 바뀌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희 가게가 이렇게 오래 사랑받는 이유는 어머니의 김치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시는 김치가 저희 칼국수의 핵심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화면 속에서 리포터가 김치를 먹었습니다. 와, 정말 일품이네요. 역시 어머니의 손맛이 다르군요. 자막이 다시 떴습니다. 어머니표 김치의 비밀, 30년 전통의 맛. 어머니표,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가본 적도 없는데요. 방송은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5분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만 나왔어요. 주방은 단 2초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방송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잘 나왔다. 내일부터 손님 엄청 늘겠는데. 남편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벌써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다들 김치가 맛있다고 하네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걸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내가 만든 성공인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에도 대기줄이 생겼고 주말에는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매출을 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 올랐어. 하지만 늘어난 건 매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도 함께 늘어났어요. 김치 소비량이 늘자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주방 문을 열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배추 40포기 담가. 어제 김치가 모자랐잖아.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사시도 늦다고 느껴질 만큼 할 일이 많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허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파스를 꺼냈어요. 이미 허리 한쪽에는 어제 붙인 파스가 있었지만 그 위에 새 파스를 덧붙였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주방 불을 켜자 배추 40포기가 보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시작해야 했어요. 배추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듯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비명을 삼키며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안 되겠어.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6시쯤 시어머니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김장 안 담갔어?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쉬긴 무슨 쉬어? 토요일인데. 김치 없으면 장사 어떻게 해? 병원에 좀 가봐야겠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병원은 나중에 가. 일단 김장부터 담가봐.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7시, 남편이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왜 아직도 안 담갔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남편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토요일이잖아. 손님 제일 많은 날인데 조금만 참으면 안 돼? 나도 참고 싶어. 근데 몸이 안 움직여.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깟 김장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깟 김장.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깟 김장이라고? 남편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 김치찜이야.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레시피만 알면 되잖아.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어요. 그깟 김장.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2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씻고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버무렸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갈라진 손가락, 얼어붙은 손톱, 밤마다 파스를 붙여야 했던 허리. 그 모든 게 그깟이었던 걸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힘이 솟았어요. 제 시선이 싱크대 옆 김장독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까지 담갔던 김장이었어요. 손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몇 번이나 쉬었는데도 끝까지 완성했던 그 김장. 배추 25포기. 빨간 양념이 하얀 배추잎 사이로 스며들어 만들어낸 그 색깔. 김장독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장독을 싱크대 위로 들어 올렸어요. 묵직했습니다. 32년의 무게만큼. 당장 그거 내려놓으라고. 시어머니가 급히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김장독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철퍼덕. 빨간 양념이 하얀 싱크대로 쏟아졌습니다. 배추가 하나, 둘, 셋,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고춧가루와 젓갈이 섞인 붉은 액체가 싱크대를 타고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 하얀 타일벽에 붉은 얼룩을 남겼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 제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김장독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미쳤어? 그게 얼마짜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32년 담근 이게 그깟 김장이에요. 고무 장갑을 벗었습니다. 왼손, 오른손. 젖은 장갑을 싱크대에 던졌어요. 그깟 김장이라며? 쉽다며? 남편을 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두르던 그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놓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었어요. 어디 가려고? 몰라. 어디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장 들어와. 최은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후 3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초 김장철의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공기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걷고 싶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울렸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친구 미란. 3번의 신호음 후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은혜야? 미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왔어. 집에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괜찮아. 내가 갈게. 미란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20분 뒤 미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며 미란이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고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란의 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김장을 시도했어요. 인터넷 영상을 보며 배추를 절였습니다. 하지만 소금 비율을 틀려 배추가 제대로 절여지지 않았어요. 양념도 비율이 맞지 않아 뻑뻑했습니다. 손님에게 내놓자 표정이 굳었어요. 맛이 왜 이래요? 예전 맛 아닌데?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장 김치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거 공장 김치 아니에요? 완전 다른데?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시어머니는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3주가 지나자 매출이 60% 떨어졌습니다. 텅 빈 식당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 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가 붙었어요. 준서가 급히 집에 내려왔습니다. 안내문을 보고 달려온 거였어요. 할머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엄마 부려먹고 공은 자기들이 챙기고 그게 가족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엄마가 힘들다고 해도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죠.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모두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 시각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도움으로 작은 공간을 빌렸어요. 동네 끝자락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은혜네 김치 카페. 제 이름이 걸린 간판이었어요. 직접 담근 김치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도 팔고 김치도 팔고 가끔은 김치찌개도 끓여서 내놓기로요.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만들어온 모든 레시피를 적었어요. 배추 고르는 법, 절이는 시간, 소금 농도, 양념 비율, 발효 온도 하나하나 적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비법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어요. 노트 표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은혜의 김치.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어요. 2개월 후 가게를 열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3명뿐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32년 동안 연구했어요. 제 대답에 손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32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칭찬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예약 손님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김치 판매량이 늘었어요. 3달이 지난 어느 날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준서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저를 봤어요. 엄마, 할머니와 아버지가 사과하고 싶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만나볼게. 며칠 후 우리는 제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가족 간 공정 노동 협약서.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김장을 도와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제가 담근 김치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은 제 몫이에요. 둘째, 노동시간 준수. 하루 8시간, 주 5일. 새벽 근무는 추가 수당을 받아요. 셋째, 역할 분담. 배추 절이기는 남편이, 포장은 시어머니가 담당해요. 양념 제조와 버무리기는 제가 해요. 넷째, 명예회복. 가게 간판에 제 이름을 명시해요. 인터뷰나 홍보 시 제 이름과 역할을 정확히 밝혀요. 다섯째, 상호 존중.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은혜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저는 펜을 꺼냈어요. 서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남편도 따라서 서명했어요. 저도 서명했습니다. 최은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제 저는 최은혜라는 이름으로 일할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32년 경력의 김치 전문가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리뉴얼 오픈했어요.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최은혜의 김치 전문점. 제 이름이 크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당당하게 김장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배추를 절이고 시어머니는 포장을 했어요.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역시 은혜 씨 손맛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준서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엄마, 여기 김치 3통 포장 완료했어요. 고마워, 준서야.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은혜의 김치 비법. 제 레시피 노트였어요. 어느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김치도 사람도 발효가 돼야 맛이 깊어집니다. 저는 32년 동안 발효됐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제 맛으로 살아갑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노력 제대로 인정받고 계신가요? 최은혜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